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4장, 지난주에 제가 그 초반까지 진도를 나갔는데요. 자, 오늘 그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인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4자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중개 업무 부분을 제가 진도를 나갔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는 초반까지 나갔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범위 부분 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분을 고용인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본다라는 말을 끝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는데,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추정이에요, 간주예요? 간주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사장님인 여러분은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두어라.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고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는 바로 요 사무소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인장과 관련된 인장 등록. 마지막 다섯 번째가 휴폐업 있죠. 자, 이렇게 이제 5개 내용으로 오늘 진도를 나가요. 자, 근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얘기는 이게 여러분이 그냥 법 조문이 없이 책으로 이렇게 읽으면은요, 그냥 책으로 내용으로 그냥 훑어보고서 그냥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전부 법 조문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표현해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법은 아시겠지만 한 번 만들면 평생 가요. 매번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듯이 올해 여러분들 30회에서 여러분들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 31회 시험으로 이렇게 오면서 법이 또 개정된 게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요 사무소에서 요게 이제 개정 또는 신설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잘 체킹해 드릴 테니까 꼭 잡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이제 하나 두 개 모자란 사람들이 오실 거예요. 이제 1월이나 3월에 오시면 개정된 것만 해달라 이거야. 자기는 작년 거는 볼 수가 없다. 뭐 어떻게 또 보냐 또 했던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개정된 것만 해달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어보면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시험 문제가 올해 30회 때 여기 하나 여기 보통 2개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게 이제 아직 한 바퀴도 안 돌아서 그런데 한 바퀴를 전체를 돌고 나면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챕터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챕터 4 중개 업무입니다. 제목만 딱 봐도 잘 나오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예, 올해도 역시 예상 적중.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데가 바로 사무소입니다. 자, 일단 문항수 뭐 이런 거 표기하지 말고요. 왜냐면 여기다 열심히 써놔봐야 또 1월 되면 또 써요. 네, 그러면 다시는 안 써요. 3월에 또 써요. 또 써요. 예, 7월에 또 쓰고 마지막까지 써요. 자, 일단 여기 중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갖고 계시는 기초서 위주로 볼게요. 자, 36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36페이지 보면 맨 위에 뭐예요? 중개사무소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그 바로 밑에 이제 1번 제목이 무슨 사무소예요? 분사무소. 자, 그런데 그 설치 요건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있죠. 거기서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요. 자, 먼저 따라 주시고 제가 쉽게 한번 기초답게 정말 기초적으로 수업을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어디를 제외한이래요. 시, 군, 구를 제외한 곳이다 라고 써 있는데 그게 어떨 때는 시를 따지고 어떨 때는 군을 따지고 어떨 때는 구를 따지는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탁 찍어서 얘기한다면 구자만 동그라미 딱 찍어요. 구. 자, 시군구라고 할 때 구자 동그라미 딱 찍고 바로 옆에 시군구 별로 설치할 때도 구자만 동그라미 쳐요. 다른 거 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시군구별로 몇 개만 두래요. 1개. 그때도 거기도 구자 동그라미 딱 찍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읽어보고 갈게요.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구를 제외한 구별로 설치해라 그 말이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구별로 몇 개만 둬라. 하나만 둬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분사무소에는 누구를 책임자로 둬라?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라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자, 기초 오셨으니까 차근차근 자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자, 저를 보시죠. 자, 교재 끝. 자, 보세요. 자, 오늘 그 사무소 중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전달하고 싶은 게 분사무소예요. 근데 이 분사무소가 사무소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는 거의 안 빠져요. 하여튼 이 분사무소라는 말은 올해 시험 당하면 반드시 떠요. 시험지 지문에.
어떤 걸 물어볼지는 모르는데 기초 강의 때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자, 제가 기초답게 수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잘 봐봐요. 이제 이걸 어떻게 전달해서 합격시키냐는 이제 강사의 능력이고요. 자, 조문은 똑같은 책 갖고 똑같이 강의할 거예요. 우리 올해말에도 이제 중개사법 교수님이 5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똑같이 한번 들어봐요. 자,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나무, 자, 땅 밑에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기초답게. 그리고 선생님 전 너무 쉬워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제 심화로 가면 환상으로 이끌어 드릴게요. 예,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날아다니면서 다른 과목을 넣어서 아주 환상으로 이끌어 드리게요. 그때 되면 또 어렵다고 난리칠 거예요. 자, 차근차근 레벨업 시키겠습니다. 자, 기초답게. 기초는 기초도. 자, 이렇게 보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지금 쉬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 몸통이 있고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잘하던 과목이 영어예요. 영어 단어 엄청 많이 외우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돼서 분사무소를 강의를 하는데 이 나무 가지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 가지가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브랜치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영어 몰라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이걸 브랜치라고 하는데 이 브랜치라고 하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의 지사라는 표현 알죠? 지사, 지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업으로 따지면 지사라고 불러요. 지금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분사무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사무소를 강의하다 보니까 지사가 떠오르고 지사가 떠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 가지가 떠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까지 연결이 돼요. 그럼 뿌리는 우리가 한자로 뿌리 근이라는 말 많이 쓰죠. 뿌리 근. 그럼 이 법인에 근간이 되는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간이 되는 사무실은 지사예요, 본사예요. 본사. 당연하죠. 근데 이 본사를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사무소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미 얘기가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뿌리를 제 과목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사무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자, 기초답게. 자, 지금은 기초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기초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면 앞으로 진도를 못 나가요. 딱 들어도 모두 이해하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지 보이죠? 가지를 중개사법에는 뭐라고 불러요?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쉬운 이론을 왜 당신이 우리 지금 장난하는 거냐? 아니에요.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봤더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노원구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본사가 어디 있다고요? 노원구에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가지 있잖아요. 가지를 인근 지역인 성북구에다가 두겠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자, 이 성북구에다가 이렇게 지사에 해당되는 나뭇가지를 만들 때 우리 지난주에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배운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업 때 구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구청. 없으면 시청. 그러면서 지난주에 마산은 구가 있다 없다? 막 그런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마산에 구가 있다 그러면서 답이 광명시로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게 지난주 얘기예요. 기억이 나요? 너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면 예. 그래서 1년을 다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안 배웠다 그래요. 예, 동영상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자, 여기 구가 있음 없음? 있음. 여기도 구가 있음 없음? 있음. 서울이니까. 그럼 구청 가야 되는 거 맞죠?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성북구에다가 이제 지사를 두는 거야. 지사를 둘 때 1번 야, 뭘 자꾸 속이고 그래. 성북구에 사무실을 두는 거니까 성북구청 가서 만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설치 신고를. 아, 정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본사가 노원에 있으니까 노원구청 가서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경험의 문제가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답만 얘기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이게 응용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 때 단단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은 어디다 만들어요 지금? 성북구에 만들죠. 그럼 어디 가서 설치 신고를 해야 돼요? 성북구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답이잖아요. 아니야, 그게 틀려. 답은 노원구청이 답이야. 이게 왜 노원구냐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뿌리하고 가지로 그림을 그려주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세요. 자, 나뭇가지가 어디에 만들어요? 어디에 만들어져요? 성북구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나뭇가지가 만들어지려면 뿌리에서 영양분과 수분이 올라와서 공급을 돼야 만들어져요. 가지끼리 얘기하면 만들어져요.
진짜 기초 수업 해주는 거야, 기초. 이게 여러분 하찮게 느껴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응용해서 문제 내볼게. 자, 다시 나뭇가지가 쫙쫙쫙쫙 성북구 예를 들어서 이해 가죠? 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려면 뿌리가 도와줘야 돼요. 지들끼리 얘기하면 만들어져요. 그럼 뿌리가 도와줘야 되니까 뿌리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노원에서 이렇게 영양분과 수분으로 올라가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노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힌트 주겠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에 분사문서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러면 이때 설치 신고는 성북구청에 해야 돼요? 노원구청에 해야 돼요? 노원구청에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구가 있으면 구청인데 하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는 제목이 분사문서일 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응용해 볼까요? 자, 그래서 성북구에 사무실을 뒀는데 아씨 영업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 사무실을 강남구로 옮기자 해서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아니 영업 안 돼서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여러분 회사가 대전지사가 실적이 안 좋아. 이번에 부산으로 옮긴대. 회사 옮겨도 돼요? 지사 옮기면 안 돼요? 아니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사는 일이 뻔한 얘기지. 그럼 여기 성북지사가 영업 실적이 너무 저조해. 야야야 이참에 우리도 강남에 지사 하나 내자 해서 옮길 수 있잖아요.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옮기게 되면 잠시 후에 뵈겠지만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전 신고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야. 1번 야 그걸 뭘 물어보고 그래. 성북구청 가서 하는 거지. 아 참나. 아 이전 신고를 왜 성북구청 가서 해. 노원구청 가서 하는 거지. 참나.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강남으로 옮기니까 강남에 가서 나왔다고 신고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문제가 복잡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슬슬 복잡해지면 기초부터 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쉬운데 이게 이제 3월 달부터 와서 심화 들으면 3월 달에 이 그림 그리고 있을 수 없잖아. 이 그림이 심화야? 나무 그림이? 기초지. 안 그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수업이 못 쫓아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답이 셋 중에 하나예요. 마음에 준비를 해봐요. 자, 성북구 1번, 노원구 2번, 3번, 강남구 3번. 자, 답은 셋 중에 하나지. 뭐 여기 없는 뭐 서초구가 답이 될 수는 없잖아. 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뭔 거 같아요? 예? 자, 일단 1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집을 이사 갈 때 있죠. 우리 집을 이사 가면 무슨 신고해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전 전에 동주민센터, 이전 후에 동주민센터. 이전 후. 그러면 성북구 찾아가요? 강남구 찾아가요? 강남구. 그러니까 이 그림도 강남으로 옮겨졌으니까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해요? 강남구. 그러면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정답은 노원구란 말이야. 그 순간 아니 가만히 있어봐. 왜 노원구야 갑자기? 하면서 봐. 뜨끔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기초 때 제가 차근차근 올라갈 때 자 성북구에 사무실 만들 때 뿌리 가지. 자 성북구 뿌리 가지. 만들 때 어디 가서 얘기했음? 뿌리 노원구. 그럼 옮길 때도 어디다 얘기함? 뿌리. 만들 때 여기 가서 얘기했으면 옮길 때도 여기서 해야지. 자 제일 쉽게 설명해 줄게요. 기초답게. 자 여러분들 지금 수강증 갖고 있죠? 자 오늘 제가 촬영하는 곳은 노원 에듀윌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강증 갖고 있어요. 이 수강증 어디서 받았어요? 노원 에듀윌에서 받은 거 맞죠? 예. 그럼 노원 에듀윌에서 받았으면 선생님 저 집을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강남에 에듀윌 학원이 생겼다면서요? 네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노원 에듀윌에서 수강증 받았으니까 노원 에듀윌 가서 바꿔달라 그래요? 강남 가서 바꿔달라 그래요? 노원 에듀윌. 여기서 발급 받았으니까 여기 가서 저 실장님 제가 집을 일로 이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쪽으로 얘기해 놓을 테니까요. 내일부터 글로 가서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실을 만들 때 여기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옮길 때도 여기 가서 해야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요. 이 나뭇가지가 잘 봐요. 성북구의 나뭇가지가 지금 뻗어 있죠. 제가 이거를 줄로 묶어 갖고 당겨. 끝까지 당겨. 어디로 당겨요? 강남구로 당기지. 그러면 나뭇가지를 줄을 묶어서 강남으로 끝까지 차에 묶어갖고 당겨버리면 나뭇가지가 따라올까요? 끊어질까요? 끊어지겠죠. 그럼 누가 따라와야 따라오는 거야? 뿌리. 항상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분사무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뿌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노원은 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울이니까. 그러면 좀 전에 여러분이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 구, 노원구를 제외한 구별로니까 봐봐요. 노원구를 제외한 구니까 성북구에다 둘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구별로는 제가 지금 몇 개 둬요? 하나씩만 둘 수 있는 거 맞죠? 그게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법인 대표라고 칠게요. 자, 여러분이 법인 대표라면 본사로 출근해요? 지사로 출근해요? 본사.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자는 지난주에 자격증 있어라, 없어라? 있어라. 그러면 여기 분사무소에도 대빵 있어야 되죠. 이 대빵을 뭐라고 부르냐면 책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임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밑에 직원들을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자가 자격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하는 말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해하신 분위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 볼게요. 자, 잘 보고 대답하십시오. 그렇다면 자, 지금 옮겨지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사무실을 어디다 만들었어요? 성북구에다 만든 거 맞죠? 그러면 성북구에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성북구에 만들어지는 사무소의 모든 서류 작업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노원구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노원구청은 성북구에 분사무소가 들어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지만 정작 성북구청은 자기 지역에 들어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노원구청이 성북구청에게 이 지역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통보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들이 여러분들 간단한 기초서지만 다 적혀 있어요. 한번 내려와 보세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읽어볼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자, 물어봅시다. 이 그림으로 따지면 어디? 이 그림으로 어디? 노원구청. 이해 가요? 가지는 뿌리 찾아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설신 신고를 받은 노원구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벌지 제10호 서식인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자, 지체 없이 밑줄 띄시고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이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 잠깐 봐봐요.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어디예요? 성북구청이죠. 그러니까 모든 서류 작업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죠. 이해 가요? 그러면 노원구청은 성북구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지만 정작 성북구청은 모르니까 얘가 얘한테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 셋째 줄 보세요. 그러니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청장에 뭐 한다? 통보한다고 써 있어요. 언제까지? 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책을 읽으면 이게 뭐 와닿겠어요? 그냥 멍하니 뭐 그냥 해주나 보다 이러고 있지만 와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뿌리가지 그림 하나 그려놓고 보면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수업을 빠지지 말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자, 언제까지 통보요? 지체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저하고 지체 없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법이 10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선배들 막 전자총 쏘고 막 외우고 막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5월 달부터 2차 피치 딱 올리면 그때부터 암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자, 사무소의 공동 사용. 자, 가로 안에 보니까 무슨 사무소래요? 자, 공동사무소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여러분들 법원 앞에 가면은요, 보통 우리 합동사무소, 즉 예를 들면 변호사 사무실들 중에서도 합동법률사무소 이런 거 보셨죠? 예, 그런 대표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읽어보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공동사무소의 설치. 자,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공이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자, 물어볼게요. 공동으로 사용을 하여야 해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초반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사실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제가 첫 주에도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얘기했지만 공법하고 좀 달라서 분량이 많은 과목이다, 적은 과목이다. 적은 과목이다 보니까 말장난을 많이 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배 매년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 중개사법은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말장난을 되게 잘 쳐요. 근데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 이해를 해요. 왜냐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이게 사실 가보면 그냥 우리가 표현상 쓸 수 있는데 그게 답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교재로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고 훑어보면 되겠지 그렇지만 이게 다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성인 남자 있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요, 원칙적으로만 얘기하십니다. 예외는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예요? 군대에 갈 수 있다예요? 원칙만, 예외는 있잖아요, 항상. 원칙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군대에 가야 한다가 아니라 갈 수 있답니다. 이해 가죠? 라고 말한다면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원칙만 얘기하자고요. 틀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수험생 입장으로 제가 군대에 갈 수 있지 가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껴지죠. 출제위원은 그런 의도로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걸 물어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가 시험 공부를 와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내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꾸 말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병역법이 오늘 저녁부로 군대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원칙적으로 군대에 갈 수 있다로 바뀌면요. 요 우리 바로 밑에 공무원 애들 있죠.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군대 갈까 안 갈까? 대부분 물론 뭐 예외적으로 저는 군인이 체질이 하는 사람 몇 명 빼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애들이 군대에 갈까 안 갈까?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누가 지키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요. 법 조문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 병역법이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수염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그게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꿔서 내면 어마어마한 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역시 네가 먹은 짜증이 나요. 응? 짜증이 나면서 뭐 미치려고 해요, 막. 근데 사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다만이란 말 보여요? 다만부터 밑줄 쫙 치세요. 자, 읽어볼게요. 다만 개공이가 무슨 기간 중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어요? 자, 밑줄 딱 쳐놓고 자, 이제 저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 자, 여러분들 이 공동사무소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우리 부천학원에 A, B, C 세 사람 앉아있다는 얘기 제가 한 거 있죠. 예. 자,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이 A라고 칠게요. 옆에 계시는 분이 B라고 칠게요. 벌써 이제 보니까 같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벌써 친해졌네 보니까. 자, 예. 그래서 둘이 친해지는 건 좋은데 나중에 3월 달에 모의고사 딱 봐갖고 민법 기준으로 둘이 합해서 100이 안 되면 떨어져 앉으세요. 예. 안 그러면 둘이 보조원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A가 여러분이에요. 자격증 땄어요. 자, 옆에 있는 여러분하고 학원에 와서 지금 친해졌어. 바로 옆 단지 살아. 그래서 밥 먹고 매일 같이 다녀. 아침 저녁으로. 자, 친해졌어. 둘이 자격증 같이 땄어.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그 예비 합격자 모임 하거든요. 5시 반인가 뭐 그래가지고 여기 합격하신 여러분들 선배들 와요. 나는 왜 제가 이 말을 해드리냐면 제가 항상 제 과목은 이렇다. 전반적으로 공부는 이런 과목에 비중을 둬야 된다. 또 이런저런 하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색안경을 껴. 임선정은 학원 편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선배들 합격자분들 오죠. 그분들 중에 여러분이 요새 어때요? 2주간 지금 3주째 수업 듣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과목이 제일 난이한 것 같아요? 응? 민법 또는 뭐 개론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합격하시는 선배들한테 물어봐. 너는 어떻게 공부해서 개론 합격했냐고. 그럼 얘기해 줄 거야. 계산 문제는 찍으라고. 자, 그렇게 얘기해 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야.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나중에 가면은요. 계산 문제 8, 9개, 10개 나오면 그중에 계산기 두들겨서 푸는 게 몇 개 안 돼. 한 2, 3개밖에 안 돼. 현실적으로 찍은 사람이 더 많이 붙어. 물론 뭐 풀 만큼 풀어야 되겠죠. 또 민법은 어떻게 공부했나 물어봐.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개론을 죽으라고 하면 내가 80점 넘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거기 합격자 모임에 온 사람들 개론이 80점 넘은 사람 몇 명 있나 물어봐봐요. 아마 없을 거야. 다 60점 겨우 넘어서 왔을 거야.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어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랬던 저랬던 간에 자, 오늘 오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여러분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자격증을 딴 거야. 근데 이게 항상 그래요. 자격증을 딸 때는 언니 동생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게 돈이 연결돼요, 안 돼요? 연결되니까 이 인간관계가 돈 때문에 깨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때요? 인간관계를 사업적으로 같이 연결해 가는 게 좋겠어요?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요?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노원구에다가 사무실을 오픈을 했어요. 옆에 있는 동생은 집이 저쪽이라 성북구에다 오픈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연락도 하고 언니 동생 하면서 이제 실무하면서도 친하게 지내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자, 여기는 이 A가 B한테 그 전화한 거죠. 야, 요새 그 성북은 어때? 언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빨리 건너와. 노원보다 지금 여기 난리 났어. 언니 건너와. 빨리 같이 하자. 해서 만약에 A가 요거를 접고 일로 옮길 수 있죠. 자, 그럼 요게 번호 1번인데 옮기게 되면 성북구 사무실에 요쪽은 A가 쓰고 여기는 B가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같이 모였으면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예요. 자, 거꾸로 되게 쉬워요. 거꾸로 B가 A 사무실로 합류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A, B가 같이 모였다. 그럼 이거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언니, 아유, 내가 보니까 언니 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별로다. 언니, 우리 참에 강남으로 건너가자. 해갖고 여기는 A하고 B하고가 언니 강남에 사무실 하나 얻어갖고 임대료 비싸니까 언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해갖고 만약에 이렇게 강남구로 건너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제3의 지역에서. 그래서 이 공동사무소를 만드는 방법은 1번, 2번, 3번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동사무소를 만드는 목적은 서로 간에 이제 모여갖고 으쌰 서로 도움 주고 좀 모여갖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만드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동사무소가 이렇게 좋은 취지였는데 이게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요. 자, 지금부터 그 한 5년, 6년 전에 자, 에듀윌이니까 에듀윌 얘기만 할게요. 제가 올해 이제 부천 에듀윌을 이제 올해 못 가고 이제 올해는 강남으로 좀 수업이 바뀌었는데요. 5년 전에 부천 에듀윌에 한 분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쫓아와서 막 다급하게 질문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어떤 질문이었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말하는 중개 보수 있잖아요. 이 중개 보수를 98만 원 받아야 되는 보수를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상식선에서 얘기해 봐요. 98만 원 받아야 될 걸 100만 원 받으면 이거 초과 보수예요? 이거 초과 보수 아니에요? 자, 상식선에서 얘기해 봐요. 자, 다시 초과 보수예요? 아니에요? 초과 보수 맞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복비가 98만 원 나오는데 그냥 중개업자분이 100만 원 달래. 그래서 그냥 날 추운데 집을 봐서 몇 번 보여준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100만 원 달라 그러면 어떻게 2만 원 더 줄까요? 아니면 2만 원 더 줬으니까 사무실을 폭파시킬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아이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뭐 2만 원 뭘 또 줘요 그냥. 이거 집 파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에 또 제가 이만저만 할 때 연락 좀 드릴게요. 많이 도와주세요. 아유 알았어요 임 사장님. 그리고 좋게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98만 원 받아야 되는 복비를 개공이가 그냥 100만 원 주세요 하고 줬는데 2만 원 더 준 거 맞죠?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고 문제를 삼는 거야.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이렇게 초과 보수를 받게 되면 제재가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등록 취소거든요. 여러분들 상대적 등록 취소는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게 상대적이에요.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시킬 수도 아니. 그 상대적이라는 말은 임의적이고 재량적이란 말이야. 절대적이란 말은 반드시 취소시키는 거야. 기속적이고 필요적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대적이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건 절대적이야. 제가 초반부터 얘기합니다.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를 말장난친다고 욕을 하시는 분은 대한민국 병역법을 오늘 저녁 가서 바꿔오세요.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군대에 갈 수 있다로 바꿔오세요. 갈 수 있다로 하게 되면 꼭 가요?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면 갈 놈이 없다니까. 그만큼 어마무시한 표현이에요. 그 표현 하나 자체가 바뀌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는 완전 다른 거야.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꼭 내린다 안 내릴 수도 있다.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내린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등록 취소를 내리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 2만 원 더 받은 건 맞아.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 만약에 등록이 취소되면요. 지난주 마지막 수업의 하이라이트 결격사유. 몇 년간 영업 못해요. 통념상 생각해 보세요. 자, 통념상 2만 원을 더 받은 걸 가지고서 사업장을 3년간 폐쇄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면 요 정도면 요 정도 폐쇄해야 돼요. 좀 과해요.
우리 에듀윌에서 한 분한테 수강료 계산을 잘못해서 실장님이 2만 원을 더 받았어. 그랬더니 에듀윌 전체를 3년간 사업장을 전체 20개 학원을 다 폐쇄하라는 거야. 돈 2만 원 더 받은 것 때문에. 그럼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안 내릴 수도 있어요. 뭐가? 등록 취소가. 그럼 이때는 뭐가 내려지냐면 업무 정지가 내려지는데 이때 업무 정지 기간은 맥시멈 6개월이 내려져요. 자, 그럼 결론 내려봅시다. 자, 2만 원 더 받은 걸로 인해서 뭘 받은 거예요? 6개월 업무 정지 받은 거 맞죠? 그러면 자, 이것도 통념상 생각해봐. 2만 원 더 받은 걸로 6개월 영업 정지가 내려졌다. 그럼 이 정도는 어떻게 타당해요? 이 또한 너무 과해요. 과하지. 근데 이게 법에서 내려질 수 있는 내용이야. 그 당시에. 물론 여기 경감도 있지만 그 얘기는 빼고 할게요. 그러면 2만 원으로 6개월 정지가 내렸다 이거야. 근데 그분이 제 여기 에듀윌 수강생이셨어요. 그러자 이제 이거 갖고 너무하다고 막 부천시청 또는 뭐 그 당시 원미구청에다 전화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담당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지. 근데 그 양반이 만약에 A라고 쳐봐. 자, A가 지금 몇 개월 업무정지 받았다고요? 6개월 업무정지 받은 거 맞죠? 그럼 6개월간은 영업할 수 있다, 영업 못한다? 못한다. 그럼 이제 속상하다고 여기 B한테 얘기해야 하네요. 하겠죠. 야, 동생아, 언니 왜 뭔 일 있어? 야, 진짜 너 얘기 좀 들어봐라. 아, 언니 왜 그래? 아,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살다 보니까 별 고객을 다 보내 진짜. 왜? 아니 2만 원 그거 더 받았다고 해서 구청에 찔렀어. 그걸 찔러갖고 나 지금 6개월 업무정지 받게 생겼어, 동생아. 아니 돈 2만 원 가지고 말이야 6개월은 너무한 거 아니야? 한 일주일 정도 쉬라 그러면 그것도 내 속상해 죽겠는데 말이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여기는 A는요. 너무해도 어떻게 6개월을 쉬겠어요? 좀 피해가 보고 싶어요. 피해 간다고 해야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피해 가고 싶으니까 여기는 B가 언니, 됐어, 잘 됐어. 어차피 언니 거기 영업도 안 되는데 건너와. 해서 이렇게 성북구로 건너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여기서 어저께도 제가 그 학원에 부평에도 수업했는데 대부분 수강생이 열의 아홉이 틀리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업무정지 기간 6개월 기간 동안에 사무소를 이렇게 옮길 수 있을까요? 사무소는 못 옮길까요? 어저께 열의 9명이 틀렸던 질문이야. 여러분도 똑같이 나는 흔들린다고 생각해. 업무정지 6개월 받았잖아요. 이렇게 6개월. 이해 가요? 요 기간 안에 사무소를 노원에서 성북구로 옮길 수 있냐 없냐를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6개월 요 기간 안에. 자, 사무소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없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물어보는 대답에 다 대답을 맞게 한다면 진짜 학원 처음이야. 네 앞에만 처음이야. 딴 데서 하다가. 다 대답 잘하는 것도 문제야. 틀려야 정상이야. 근데 뭐 너무 많이 틀리면 그것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사무소 여러분 생각에는 업무정지 안에 못 옮길 것 같죠? 사실 사무소 옮기는 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더 깊게 기초답게 할게요. 만약에 이 동네에서 노원구 상계동에서 자, 동네 사람을 상대로 임선정이가 사기쳤어. 그래갖고 이만저만 동네 사람들이 임선정 고소고발해가지고 제가 집행유예 받았을 수 있죠. 자, 물어볼게요. 얼굴 못 들고 다니겠어. 야야 저놈이 저 계약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나 이거 못 살겠다 이 동네. 그래서 제가 집행유예 기간 2년 받았거든요. 그 기간 안에 제가 중계동으로 집 이사 가도 돼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이사 가면 안 돼요. 이사 가도 돼요? 알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사해도 돼요? 이사하면 안 돼요? 아니 아까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봐. 항상 그래. 일상은 정상인데 시험만 들이대면 헷갈리는 거야. 자, 옮겨도 되죠? 이해 가요? 대신에 잡아요. 그럼 여기는 A가 이렇게 B사무실로 옮겼어요. 대신에 옮기는 건 가능한데 절대로 옮겨서 영업은 하면 안 돼. 소파 옮겨도 돼. 컴퓨터 옮겨도 돼. 대신 뭐만 하면 안 돼요? 영업은 하면 안 되지. 언제까지? 6개월 동안은 하면 안 돼. 왜냐면 소파 옮겨도 돼. 소파도 만지지 마. 아니 소파 옮겨도 돼. 소파 옮기지 마. 그럼 컴퓨터 만져서 옮겨도 돼. 컴퓨터 만지지 마. 만져도 돼? 영업만 안 하면 되잖아. 아니 내가 이상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 제가요 얼굴 못 들고 다녀서 상계동에서 중계동으로 옮길 수 있어. 근데 중계동에 가서 어디 취업 좀 해보려고 이력서 내봐. 임선정 주민번호 딱 들긴 뭐라고 나와요? 집행유예. 그럼 여러분 같으면 쓰겠어? 그것도 사기죄로. 사무실에 가서 또 사기칠 텐데.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못하지만 집 옮기는 건 자유잖아. 소파 옮기는 건 괜찮잖아. 사회생활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찬란하게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험장 가면 업무정지인데 옮길 수 있겠어? 하고 다 떨어져요.
난 그래서 지금 이 기초 수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일단은 옮길 수 있다 없다? 그럼 옮겼으면 영업은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영업하면 안 되는데 진짜 영업 안 할까? 할까? 하겠지. 그러니까 옮긴 거지 뭐하러 옮겨. 자, 그러던 어느 날 잘 봐요. 자, 성북구청 공무원께서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쉽게 설명해 줄게요. 지도감독하러 사무실에 왔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A가 앉아 있는 거야. 그저 여기는 성북구청 공무원께서 여기는 A한테 선생님, 네. 아니 선생님은 지금 보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선생님 여기 왜 앉아 계시냐 말이지. 아니 지금 업무정지 영업하는 거 아니냐 말이지. 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A는 영업한다 그래요. 아침에 동생 사무실에 커피 마시러 왔다 그래요.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안 웃는 것도 대단하신 머리를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해 가요? 커피 마시러 왔다 그러지. 그저 여기는 성북구청 공무원이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아야 알았다고 일단 나갔어. 그리고 오후에 슬쩍 한번 다시 와봤어. 지나가다가 이제 지도감독 끝나고 그랬더니 이 여자 또 앉아 있는 거야. 당신 왜 자꾸 계속 앉아서 영업하냐고. 아니 커피는 오전에만 먹어야 돼. 낮에 먹어도 돼. 아니, 그러니까 낮에는 커피 마시면 돼. 동생 가게에서 먹으면 안 돼. 돼? 그리고 이 양반이 저녁에 퇴근할 때 한번 또 들려봤더니 또 앉아 있네. 그럼 저녁에도 커피 마셔도 돼. 저녁엔 잠 안 오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나 또 물어볼게. 그러면 다음 날도 커피 마시러 와도 돼. 오늘만 먹고 다시 자기 동네 노원으로 가야 돼. 그러면 내일도 낮에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해 가죠? 그럼 여러분이 성북구청 공무원이라면 무슨 생각하겠어? 야, 참 이거 웃기는구만 아주 이것들. 근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못 잡는 줄 알아요? 얘가 이제 손님 작업해서 계약서 쓸 때는 A 지가 쓰겠어요? 동생이 써줘? 동생이 써주겠죠? 그리고 동생한테 자리값 줘야지. 와서 신세 지니까. 그래서 동생아, 내가 복비 100만 원 받으면 너 30만 원 띄워줄게. 이해 가죠? 내가 자리값 줘야지.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가 공짜로는 아니지. 아예 알았어 언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는 거야. 언제까지 먹어? 응? 이제 돌아왔구나. 자,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그날까지 먹어. 그럼 여기 있는 성북구청 공무원께서는 이제 커피 곧만 마실 때가 됐구나 하고 알게 되는 순간 이제 다시 책상하고 컴퓨터 들고 자기 동네로 가.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던 어느 날 요번에는 동생이 커피 마시러 온대. 그럼 어떻게? 동생도 오라 그래? 너는 오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은 실무를 안 해봐서 그래. 저는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법조문이 딱 만들어지면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원래 공동사무소의 취지가 뭐였어요? 서로 간에 도와주고 서로 간에 으쌰으쌰 언니 동생 간에 시너지 효과 느끼라고 하라고 해준 건데 이렇게 업무정지 막는 거 편법으로 쓰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닿지 않죠? 더 진짜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봐요. 여기 아파트가 3,000세대라고 치자. 그럼 아파트 3,000세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상가에 중개업소들이 짜르륵 있어요 없어요? 짜르륵 있지. 그럼 여기 중개업자 분이 A, B, C, D, E 이렇게 5분이 쫙 있어. 입구에 나란히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독이도 A하고 B하고 좀 친해. 옆 사무실이니까. 근데 얘가 이만저만해서 업무정지 6개월 받았을 수 있죠. 하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 닫아야지. 그리고 문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놔? 종이로. 뭐라고 불러놔요? 문의는 옆 사무실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A는 어디가 있어? B 사무실 가서 앉아 있으면 되지. 무슨 말 이해 가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일로 와 안 와? 그럼 오기엔 여기서 계약서 쓰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업무정지야? 커피 마신다 그러고. 요번에는 만약에 B가 그렇게 되면 B가 A 사무실로 오면 되지. 그자 이제 담당 공무원이 왜 니네 A, B는 니네 커피 니네 둘만 먹어? 아 알아서 다음에는 C로 가서 먹을게. C는 또 D로 가고 D는 A로 오고 D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면 되지. 서로 도와주면 되잖아. 영업정지 아무 소용없어. 얘하고 업무정지 다 받으면 어디 모여? A. 모여서 집단으로 커피 마시면 되지. 문의는 옆 사무실로 다 써놓고. 이해 가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이 돼 보시면 기가 찰 거예요. 야 진짜 이 공동사무소 가지고 아주 그냥 업무정지 피하는 수단을 악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몇 년 전에 법이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만부터 한번 밑줄 친 거 다시 보실래요? 자, 이제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느 기간 중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을 사실 혼자서 여러분 책 읽을 때 하고 와서 이렇게 그림으로 차근차근 기초 들을 때 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 조문에는 쌍가로 2번 제목을 딱 보니까 뭐의 제한? 공동사무소 무슨 제한? 설치 제한. 못 만드는 규정을 딱 두고 박스 안에 보니까 1번, 2번이 딱 시작하자마자 어느 기간 중에 있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가 이만저만 만들지 말아라. 동그라미 2번도 보니까 거기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가 이만저만 이전 신고해서 만들지 마라 써 있는 거 맞죠? 와서 확 꽂히죠. 교재 읽는 거하고 다르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냥 알아두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로 활용할게요. 이 그림이 깨끗하니까. 자, 요번에 이 그림으로. 자, 언니하고 동생하고 어떻게 강남에서 공동사무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강남에서 모였다. 자, 이 그림 활용하겠다. 깨끗하니까. 자, 그러면 A는 A대로 그 밑에다가 A는 A대로 밑에다가 직원들 데리고 강남으로 왔겠죠. 원래 일하던 직원들. B는 B대로 또 직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B 밑에 있는 직원이 B 끝에서 잘못했을 수 있죠. 그러면 B 밑에 있는 직원이 잘못했으면 B하고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본다 얘기를 시작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직원의 잘못은 B의 행위로 본다예요? A의 행위로 본다예요? A, B 둘 다의 행위로 본다예요? B의 행위로 본다죠. 자, 얘는 누가 고용한 거예요? B가. 그러니까 B의 행위로 보는 거니까 A에게는 불똥이 튄다 안 튄다? 안 튄다. 그러면 결국은 B쪽은 B쪽대로, A쪽은 A쪽대로 이렇게 가운데 블락이 쳐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각자 책임져야 돼요. 같은 사무실을 쓰니까 무조건 연대 책임이에요. 각자 쳐야 되죠. 그 제목 보세요. 각자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이해 가요?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제가 하나만 딱 찍으면 4번 한번 보실래요? 그 밑에 쭉 번호가 자 7번까지 매겨져 있는데 4번 보면 손해배상 책임 써 있나요? 그리고 각자 책임져야죠. 아니 언니 밑에 직원이 잘못한 걸 언니 왜 나보고 돈 물어보라 그래. 동생아 우리는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너도 집 좀 팔아서 물어줘라. 언니 그건 언니 생각이지. 당연하죠. 언니 직원 거는 언니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져. 내 직원 건 내가 책임질게. 그게 바로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에요. 느낌 알겠죠? 자, 되게 쉬운 그림입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넘겨서 이제 38페이지로 딱 오시게 되면 자, 우리 아까 사무소로 옮길 때 얘기다 쭉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자, 맨 위에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짱가로 1번 제목은 뭐예요? 중개사무소 이전이죠. 쭉 내려오면 2번 제목은 뭐의 이전? 자, 분사무소는 뿌리 가지. 자, 다시 뿌리 그러면 안 돼요. 자, 저 열심히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자, 분사무소는 뿌리 가지. 가지. 아까 가지가 만들어질 때는 어디로 간다? 뿌리. 옮길 때도 어디 간다? 뿌리. 그러니까 밑에 그림부터 먼저 보세요. 밑에. 자, 밑에부터 보시면 분사무소 이전에 왼쪽에는 하늘색 박스, 오른쪽에는 검은색 박스 있죠. 자, 첫 번째 검은색 박스를 보세요. 첫 번째 검은색 박스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이전 후 며칠 이내 10일 이내 아까 분사무소 옮겨질 때는 어디 가라? 뿌리를 뭐라고 불러요? 주된 사무소 관청이라고 써 있죠. 이해 가요? 그래서 그게 보이려고 아까 제가 그렇게 뿌리가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위에 동네로 올라가세요. 자, 위에 동네 그림은 분사무소 말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여러분들 개인 사무실 있잖아요. 그 사무실은 이전 신고에 검은색 박스에 1번을 보세요. 옮기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거는 이전 전에 간청가요? 이전 후에 간청가요? 이전 후. 그거 우리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는 똑같아요. 상계 1동에서 상계 2동으로 이번에 옮겼어, 집을. 전세계약금 만료돼서. 그럼 전입신고는 상계 1동 동주민센터예요? 상계 2동 동주민센터예요? 2동. 왜? 옮기고 나서 동주민센터 가서 얘기하잖아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전 후에 관청 가고 어떨 때는 주된 사무소 관청 간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메커니즘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그 구비서류니 뭐니 이런 거는 첫 바퀴 때 악을 짰다고 하지 마요. 이거 악을 짤 노력 있으면 1차 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5월달부터 해도 2개, 3개 다 외워. 악을 짜 따도. 그러니까 지금은 민법에다 매진하시고 개론에 매진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9페이지.
자, 이제 그 큰 번호 4번에 자,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 있죠. 자, 제가 수업을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라는 의도로 제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쌍가로 1번의 내용에 동그라미 1번 보이죠? 찾았나요? 제가 읽어보는 순간 여러분은 그 안에 따옴표가 2개 있을 거예요. 그 따옴표 표현을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 이 사무소 명칭이 간판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에 따옴표 가운데 또는 써 있죠. 또는이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맨 끝에 봐. 사용할 수 하여야. 하여야란 얘기는 꼭 하란 얘기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따옴표 문구를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인중개사무소. 지금 외우라고요.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하고 요번 11월 12월 듣고 까먹어 버리세요. 1월 2월 듣고 까먹어 버리세요. 3월 4월 듣고 까먹어 버려도 5월 달 정도가 되면 몇 번 까먹다 보면 기억이 나. 그때부터는 이제 암기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한 3번 들었는데 까먹는 것도 쉽지는 않아.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 다 까먹지는 않아. 자, 첫 번째 따옴표가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두 번째는 뭐? 부동산 중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자격증을 따셨다면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간판으로 다는 게 더 좋겠어요? 부동산 중개라고 간판 다는 게 더 좋겠어요? 그렇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 또는이니까. 근데 만약에 임선정이 너가 달아봐 그러면 글쎄요. 저는 부동산 중개라는 표현보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일반인에게 사자 들어가니까 자격증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자가 없는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죠. 자,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60년대 복덕방, 소개영업법, 신고제, 지금까지 기득권 인정 누구예요 그분들이? 부칙규정에 의한 개공이죠. 그럼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을 달 수가 없지. 어떤 간판을 달아야 돼? 부동산 중개라는 간판을 달아야지. 그래서 꼭 부칙개공이가 시험에 나오니까 첫 시간 때 그 부칙개공이 수업이 진짜 요번 주에 오신 분은 그거부터 벌써 접히는 거야. 여기 동료들보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쭉 내려와서 미리 다 해줄게요. 쭉 내려와서 제재 좀 한번 봐봐요. 쭉 내려오면 쌍가로 2번에 제재 보여요? 동그라미 3번 찾아봐요. 읽어보고 제가 그림 그릴게요. 자, 부칙규정에 의한 개공인은 사무소 명칭에 절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되죠. 그렇게 썼던 거야. 쓰게 되면 제재가 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칙개공이들은 무슨 명칭을 쓴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예요. 부동산 중개예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만 들어가면 되죠? 자, 지금부터 칠판 보시죠. 자, 제가 실무를 해봤으니까 쉽게 한번 해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그 사무소 명칭 자, 예전에 그 제가 EBS 강의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우리 에듀윌에 매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쪽은 안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예전에 그 EBS 촬영을 하러 그 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하청을 주니까 하청업체들이 스튜디오가 뭐 매년마다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살던 데가 그 노량진이에요. 노량진 쪽인데 그 스튜디오가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들 남부지방법원 알아요? 목동이 있는데 남부지방법원. 자, 그쪽에 있는데 노량진에서 남부지방법원 쪽으로 가려면 영등포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등포를 이렇게 거쳐서 가는 어느 날 그 영등포에 가면 여러분들 과일 도매시장이 있어요. 그냥 이따 치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있어요. 자, 그런데 있는데 그 도매시장 이제 자, 사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일로 쭉 가야 이제 남부지법 나와요. 자,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여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지선이 있는데 차를 이렇게 쫙 세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호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빨간색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운전하시지만 차 신호대기 때 이렇게 교차로에 서 있으면 딱 여기 신호등만 보고 이렇게 각 잡고 언제 바뀌나 서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좌우를 둘러봐요. 편안하게 좌우 둘러보거나 뭐 커피 한잔 마시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차 안에서.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좌우를 둘러보다 오른쪽에 요쪽에 상가들이 쫙 있잖아요. 도로변에. 근데 여기 진짜로 중개업소가 하나 있었어. 근데 나 이 중개업소 간판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 근데 그때 또 마침 웃긴 게 그때 EBS 촬영하러 갈 때 이 사무소 명칭 그거 촬영하는 날이야. 그래갖고 아직 그때 촬영할 때 슬쩍 얘기했던 게 아직도 지금 한 5, 6년 됐는데도 아직도 기억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중개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간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간판이 얼마나 제 기억에 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간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간판 한번 보시죠. 크게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간판이 뭐 이름은 뭐로 하든지 상관없잖아요. 뭐 대성으로 하던 대박으로 하던 쪽박으로 하던 상관이 없겠죠. 근데 간판이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자, 제가 이걸 보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간판 이름이 대성, 부동산, 중개사, 무소, 대표, 홍길동. 자, 저는 이 간판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이거 보고 아직도 안 까먹는다니까. 이게 5년도 넘은 얘기야. 내가 이때까지 본 간판 중에서 최고의 간판이었어. 자, 물어볼게요. 이 사자 보여요? 이 사는 중개사의 사예요? 사무소의 사예요? 난 아직도 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해결 못하고 있어. 난 죽는 줄 알았어. 이게 기가 막힌 간판이야. 자, 일단 물어보자니까. 이거 중개사의 사야? 사무소의 사야? 사무소의 사예요? 그러면 단속 뜨면 사무소의 사예요? 고객은 중개사의 사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제 차 대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저 간판 보고 무소. 자, 근데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싹 스치는 생각은 분명히 이 홍길동 씨는 부칙개공이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다를 필요가 있나?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겠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간판 달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굳이 자격증 있는데 부동산 중개사, 무소 이렇게 달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홍길동이라는 이분은 분명히 부칙개공이라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잘 봐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만 들어가면 되죠. 좀 전에 읽어봤잖아요. 저하고 몇 번을 읽었어요. 제가 지금 부동산 중개 뒤에 사무소란 말 안 들어가도 되지. 근데 이 사람은 굳이 사무소를 넣고 싶대. 왜 넣어야 돼? 사자를 써야 되니까. 사자를 써야 되니까. 근데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뒤에 문구를 뭘 쓰든 상관은 없죠. 요것만 들어가면 된다고 읽었잖아요. 근데 뒤에 문구에 들어가는 글씨체는 사자, 무자, 소자가 있으면 사자와 무자 글자 크기는 똑같아요. 글자 크기는 달라도 돼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 게 다야 법조문이.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이 뒤에다 사자를 넣으면서 무소를 달면서 이건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작게 했다라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분은 내가 볼 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사람이야. 했기 때문에 이게 글자 크기가 똑같지 않아도 된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걸 이 사람을 아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거야. 대신 확실하게 확신이 드는 거는 이렇게 간판을 달았다는 거는 개론이 안 돼. 개론이 2개 모자랐던 거야. 내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해 가요? 선생님 민법이 꽈락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 하여튼 1차를 못 붙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밥 먹고 매일 강의하는 저한테는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싹 스쳐가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숙제 하나 낼게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 뭐 여러분들 다 여기 다 지역들이 다르실 텐데 이 동네는 여러분이 근데 우리 학원 둘레 있잖아요. 그것도 저 여기 노원 애들만 해도 벌써 강의 여러분보다는 요 건물에는 제가 더 왔을 거 아니에요. 요 바운더리는 제가 잘 알잖아요.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요 바운더리에는 부동산 중개라고 간판 달아놓은 간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에 한번 가서 부동산 중개라는 간판이 있는지를 한번 잘 봐봐봐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이거 말고 제가 살던 예전에 그 노량진 일대 간판이 있었는데 이 간판은 맞나 틀리나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것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 자 이것도 그냥 제가 대성이라고 할게요. 자 뭐 흔해 빠진 이름 대성. 자 그러면 대성인데 요번엔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것 같아. 왜? 간판에 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대성 예를 들어서 간판이 공인중개사 이해 가죠? 예. 자, 무소, 대표, 홍길동 이렇게 써 있던 거야, 간판이. 그럼 이 간판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간판은 맞아요, 틀려요? 지금 분위기는 틀리는 분위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맞잖아. 나 물어볼게. 이 사 있죠? 사는 공인중개사의 사예요, 사무소의 사예요? 모르지.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재 봐봐. 교재를 이렇게 보면 할 게 없는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문제 내면 아는 게 이렇게 문제로 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 사자가 몇 개인가 봐요. 그거 봐. 그러니까 이게 공인중개사 사무소여야 되는데 공인중개 사무소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거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이야. 그대로 해야 된다고 봐봐. 다시 얘기해줘요. 다운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근데 안 했잖아.
그냥 그게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가 그렇게 다른 거야. 그 한 줄 갖고도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오늘도 여기 예비 합격자 모임 오지만 그분들 1년 동안 정말 죽으라고 공부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뭐 와서 좀 듣고 뭐 문제나 풀어보고 어떻게 그런 거 아니야. 오면 물어봐. 대충 그렇게 풀면 합격하는지. 그런 시험 아니에요. 열심히 그냥 죽으라고 목숨 갖춰서 한 공부니까 사자가 2번 들어가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요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이거 우리 집 앞이어갖고. 근데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던 거야. 자, 이런 간판들. 자, 내려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자, 대상물에 표시 광고 의무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표시 광고부터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끊을게요. 자, 설명이 좀 길어서. 자, 잠깐만요. 제가 미리 힌트 줄게요. 거기 큰 번호 5번에 보면 대상물에 무슨 광고? 그런데 옆에 가로 안에 보니까 이게 바로 오늘 합격자, 예비 합격자 모임에 오시는 분과 여러분하고의 책의 차이인 거야. 가로 안에 딱 보니까 2019년도 몇 월 며칠? 8월 20일 날 개정된 거 맞죠? 그럼 8월 20일 날 개정된 게 여러분 선배들 기본서에 문제집에 있었겠냐고요? 없지. 이거는 8월 20일 날 개정된 건 맞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부터 시행입니다.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시행되는 날이 무조건 즉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가 강의하는 11월 달에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 법으로 강의하다가 2월 달에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우리는 개정된 걸로 배웁니다. 그래서 요 개정된 내용이니까 보시고 하나 넘겨보세요. 자, 큰 번호 6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라고 있나 봐봐요. 그것도 자 2019년 8월 20 개정 맞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개정이 아니라 신설이야. 그래서 그 큰 번호 6번은 전면 신설이야. 그래서 올해 이걸로 처음 시험 보는 세대가 여러분이야. 그래서 앞에 큰 번호 5번은 개정, 큰 번호 6번은 엄밀히 말하면 전면 신설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여유 있으면 그 5번, 6번만 화장실 다녀오셔서 한 30초만 한번 뭐가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